삼각함수 들어갑시다. 자, 삼각함수 들어갈 때 먼저 일반각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뭐냐면은 각을 재는 방법 또한 우리가 이제 정해둘 거야. 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뭐 또 다른 각을 배우게 될 건데, 그러기 전에 먼저 각을 잴 때에는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거 뭐지? 이거 무슨 각도기, 각도기라고 그러지? 야, 나 40년 전이야. 아, 잠깐, 40년까지 아니야. 40년 전에 나 3살이었지. 야, 30몇 년 전에 쓰던 거야. 이름 모를 수 있지. 나 그 이후로 이걸 써본 적이 없어. 초등학교 때 말고 써본 적, 너네들도 안 쓴 지 오래됐지. 난 더 오래됐지. 각도기예요. 이 각도기에 보면은 숫자가 써져 있어요. 그죠? 숫자가 어떻게 써져 있지? 그것을 각도 중에서 그건 60분법이라고 하거든. 그 각도. 그러니까 뭐 니네들이 45도, 30도, 25도. 그치? 이렇게 부르는 것은 60분법이라고 하는 각도를 말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0도로 나와 있죠. 그죠? 거기에서 보면은요. 각이 이건 초등학생들용이라서 여기에서 0도 시작해서 이렇게 한 줄로 뚝 이렇게 숫자가 써져 있어. 뭐 여기 90도,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여기 180도 이렇게 써져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요거 안쪽으로 한 라인 더 해서 이렇게 돼 있어서 이번엔 여기서 0도가 시작해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각을 재기 시작 시초가 된다고 해서 시초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시초선이 몇 개냐면 2개야. 시초선이 뭐냐면 여기가 0도. 그러니까 0도 시작하는 각도가 시작하는 곳. 거기가 시초가 된다 해서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얘는 시초선이 여기서부터 각을 재기 시작하면 요 안쪽 거 숫자를 세면 되겠죠. 그렇죠? 얘가 시초선이 만약에 이거 선이야? 그럼 여기다가 요렇게 주고 동그라미. 여기 시초선이 되면 여기서부터 0도 이렇게 재면 되는 거야. 그치? 이게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는 약속을 정한 거야. 우리 이렇게 잽시다라고 기준을 세운 거예요. 수학자들이. 그래서 시초선은 여기 시작점부터 해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각을 잴 때는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이각을 재고 싶은 거야. 사이각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늘, 경자를 써서 동경이라고 불러요. 움직일 동, 바늘경. 그래서 동경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대부분 쓰는 수학 용어들은 대부분 한자이고, 그게 우리가 옛날 그 자식들이 우리를 식민 통치하면서 넘어온 것들이 많아서 용어 정리들이 대부분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놈들은 지들 문자 안에 한자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각을 우리가 말하는 지금부터의 각이 될 거야. 그런데 이렇게 되는 각을 우리는 앞으로 미지수 우리 x, y 그런 거 같이 각을 나타내는 미지수로서는 앞으로 이거 뭐예요? 번데기죠. 세, 세타, 세타, 번데기 발음. 자, 그래서 세타를 갖다가 쓰게 될 거예요. 얘가 그리스자일 건 아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을 잴 때에는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이 있는데요. 반시계 방향으로 잰 각을 우리는 양의 각이라고 불러요. 너희들이 보기에 대충 이 각도가 대략 45도 정도가 보여요. 그럼 얘는 플러스 45도라고 부를 수 있어.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쪽 방향으로 각을 정의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벌어져 있어. 그걸 너희들은 45도? 아니야. 그렇게 부르지 말고 360도 마이너스 45도, 즉 마이너스 315도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요 각도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은 저쪽 서양에서 그쪽에서 서양? 아니다. 이거 인도에서 왔나? 나도 그건 잘 모르겠어. 60분 버스는 인도이려나? 인도 아니면 뭐 저길 텐데. 갑자기 이집트 있거나 뭐 그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자, 걔네들은 양의 방향이 반시계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선 왠지 정방향 이러면은 반시계 방향이 아니라 왠지 이쪽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게 정방향 같은 느낌이 있잖아. 맞아.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이쪽이 정방향이야. 근데 외국에선 반대 방향이 정방향이야, 이게. 그래서 얘네들 포커 해봤지? 해봤어, 두현이? 어? 미성년자들 하면 안 돼. 포커 카드를 나눠줄 때도 반시계 방향으로 나눠줄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화투 치는 화투를 돌릴 때는 시계 방향으로 패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다 밑장 빼기 하면 손모가지 날아가고 그런 거. 그런 거야. 자, 그래서 각을 잴 때에는 어떻게 각을 잰다? 반시계 방향을 우리는 양의 방향이라고 부르고 시계 방향으로 각을 재게 되면 그건 음의 방향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이게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이 돼요. 그런데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얘네 둘이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도가 내 눈알로 봤을 땐 45도인데 그 45도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세타는 45도이기도 한데 얘는 또 똑같은 게 마이너스 315도 똑같은 거잖아.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가 45도로서 동일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뿐만 아니라 얘는 한 바퀴 돌아서 온 거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360을 더하니까 405도도 얘랑 똑같은 거야. 심지어 거기다 360을 더 더해서 765도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야. 다 뭐야? 다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각을 표현을 할 때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일반각으로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일반이라는 것은 일반화시켰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각을 표현할 때는 앞으로 니네들 그냥 45도 이렇게 말하면 원래는 안 돼. 45도라고 말하면 안 되고 얘는요. 즉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도는 지금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45도입니다. 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야. 일반화시키는 거야. 45도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15도, 405도, 765도 땡땡땡 무수히 많은 표현이 있지만 우리는 각도를 표현함에 있어서 일반화시켜서 360도 곱하기 n. 요거는 뭐겠니? 몇 바퀴 돌아서인지 몰라요. n은 정수. 만약에 n이 0이 되면 45도가 되는 거고요. n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315도가 되는 거고요. n이 1이 되면 405도가 되는 거고요. n이 2가 되면 765도가 되는 거야. 그런 것 같이 일반화, n이라는 문자를 갖다 써서 일반화시켜서 각을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일반각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뭐 각도, 일사분면의 각은 뭐 알고 있죠? 0도에서 90도, 90도에서 180도, 그 다음 180도에서 270도, 270도에서 360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되죠. 됐죠? 그래서 1사분면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앞으로 0도에서 90도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1사분면이라고 하는 거면 그 각이 360도 곱하기 n보단 크다. 그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그러면 2사분면은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겠어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보다는 작다. 3, 4분면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 이게 270도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4, 4분면 안 해도 되겠죠? 알 테니까. 자, 우리가 각을 잴 때에 좌표 평면에서 각을 잴 때에는 항상 그 시초선은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생각을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정해진 거야. 정의야, 정의. 약속이야.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냥.
자, 됐죠? 그렇게 되었을 때 좌표 평면에 동경이 만약에 두 개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동경이 두 개. 동경이 뭐야? 저 바늘. 각을 재는 저 바늘. 자, 그래서 두 동경의 위치 관계예요. 만약에 두 동경이 첫 번째 X축에 대하여 대칭인 관계래. 그러면 걔네들이 시초선과 이루는 각에 대한, 즉 일반각에 대한 특징이 어떤 특징들이 나타날까? 이런 거야. 자, 만약에 동경이 하나가 있어서 시초선과 이루는 각도가 알파각이었다라고 치자. 그런데 이 동경과 X축에 대하여 대칭이 되는 동경이 하나가 더 있었다라고 치자. 그러면 얘는 시초선으로부터 양의 방향으로 잰 각이 베타였다라고 치자.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1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X축 대칭일 수도 있고 2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X축 대칭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어쨌든 알파 각과 베타 각이었을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자, 알파랑 똑같은 각을 찾아봐. 어디겠니? X축 대칭이니까. 여기가 알파 각 똑같은 크기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인 관계가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반드시 360도 곱하기 n의 관계가 됩니다. 2사분면, 4사분면으로, 3사분면으로 대칭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대칭된다고 쳐보자. 빠르게. 이 각이 알파각이었어. 그리고 이 각이 베타각이었어요. 같은 각 찾아. 알파 똑같은 각 찾아. 어디가 알파야? 이게 알파니까 요것도 알파겠지. 그러니까 베타, 알파 더하니까 360도 곱하기 n 관계가 성립해요. 자, 한번 여기서 봅시다.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듯이 45도와 마이너스 315도는 X축, 졸립니? X축에 대해 둘이 대칭인 관계예요. 그쵸? 그러면 X축에 대해 대칭이 아니라 둘이 똑같은 각이죠. 자, 여기가 45도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놈이 있었다라고 칩시다. 얘는 315도예요. 315도예요. 자, 여기가 45도니까요. 자, 둘이 더하니까 몇 도? 360도. 360도의 정수배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두 동경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인 관계면 그 두 각이 어떤 특징을 갖는가 살펴봅시다. 자, 역시나 선생님 이거 공식같이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그림 그려서 니네들이 만들 줄 알아야 돼. 자, Y축 대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알파각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치자. 베타가 있었습니다. Y축 대칭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각을 베타라고 해봅시다. 특징 찾는 거 할 줄 알아야 돼. 어떤 성질을 갖는가. 자,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났으면 같은 각을 찾아주세요. 알파각과 같은 각이 여기가 알파각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의 특징을 갖습니다. 다음 세 번째. y는 x 대칭인 관계라고 해보자. 그래서 알파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겼다라고 치자. y는 x는 이렇게 생겼어요.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이렇게 생긴 동경이 있었다. 그리고 걔는 시초선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베타였다. 그러면 그 두 알파각과 베타각은 어떤 관계일까? 같은 각을 찾아라.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디로 보이냐면 여기로 보이거든. 즉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가 되는 관계다. 네 번째, 일직선. 이 말은 일직선상에 있다는 얘기는 뭔가 관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겹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원점 대칭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거거든. 봐봐. 만약에 이렇게 돼서 알파각이 있었어. 그런데 몇 바퀴 돌아서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아이씨 이렇게 되는 베타각이 있었어. 얘는 뭐 어떻게 돼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베타각이야. 됐니?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겹치면은 360도의 정수배가 됩니다. 겹치니까 빼면 이렇게 돼. 또 원점 대칭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면 보자. 알파각이 이렇게 있는 거와 마치 근데 원점 대칭이면 그대로 얘 따라서 일직선상으로 해서 베타각 동경이 있는 거야. 얘네 둘의 관계를 찾기 위해서는 역시나 알파각과 같은 곳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가지고 뭘 만들 수가 있느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가 되는 관계를 갖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합시다. 다섯 번째.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인 관계가 되면 어떨까? 집중해서 안 들으면 도연아, 여기는 끝나는 거야. 자, y는 마이너스 x 직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만약에 알파 각을 갖는 동경이 이렇게 있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면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야. 얘가 시초선으로부터의 각이 베타각이었다라고 치자. 그럼 두 각을 가지고 어떤 특징을 찾아낼 수가 있느냐? 같은 각을 찾아라. 알파지. 여기가 알파야. 그렇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가 되는 특징을 갖습니다. 요거는 교재에 없으니까 필기하시고요. 132페이지 잠깐 보세요. 어떻게 풀라는 건지 이제 문제를 답을 어떻게 적으라는 건지 몰라서 그러니까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여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적으라는 건지 몰라서 너희들이 여기를 못 풀 거야 아마. 하나씩만 풀어줘 볼게. 자, 320번 문제 잠깐만 봅시다. 다음 각을 나타내는 시초선 OX와 OP의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시오.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 630도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자, 좋은 방법은 360도 곱하기 1 플러스 오케이 270도. 그러면은 얘가 나타내는 동경은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도 이렇게 나타내면 돼.
뭐 여기 90도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요. 270도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고요. 자, 일반각으로 표현하래요. 그럼 괄호 1번 70도. 70도로 보이지만 일반화시켜서 표현하래잖아요. 어떻게 쓰라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70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넘어갈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표현을 하라는 거고요. 23번 몇 사분면의 각일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360도 플러스 260도죠. 360도니까 한 바퀴 돌아서 그래서 260도. 260도. 그치? 몇 사분면? 3, 4분면의 각이 된다. 620도를 나타내는 동경은 3, 4분면에 있게 됩니다. 정지원! 풀어야지 뭐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선생님은 이렇게 해요. 360도의 정수배를 더하거나 뺍니다. 360도 곱하기 3은 1080도니? 가까운 거 360도의 정수배를 더하거나 빼세요. 360도 곱하기 4? 4 하면 얼마니? 4, 3, 12, 6, 4, 14. 그러니까 얘는 누구랑 겹칠 거냐면 마이너스 60도랑 겹쳐요. 너 맘대로 360도의 정수배를 더해도 똑같은 거야. 마이너스 60도니까 몇 사분면이겠니? 내려갔겠지, 그지? 마이너스 60도, 60도만큼 내려갔을 거야. 4, 4분면. 동경의 위치는 4, 4분면에 있을 거야. 이런 말이 돼요. 자, 여기 개념 다지기 문제 푸세요. 자, 다음 볼게요. 문제 봅시다. 일반각. 자, 필수 문제예요. 다음 각을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즉 일반각으로 표현했을 때 알파의 값이 가장 작은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각도 더하라고 720도 더하세요. 자, 여기서 알파를 어떻게 하래요? 양의 각 0도에서 360도 사이를 표현을 하래요. 그럼 얘는 이 꼴로 나타내면은 720도를 더해버리세요. 얼마예요? 720도 더하니까 220도. 그래서 알파각은 220도가 되죠. 320도 더하세요. 그래서 60도. 알파각은 60도가 됩니다. 360도를 더하세요. 그래서 260도. 360도를 빼세요. 그래서 40도. 가장 작은 거 찾으래. 아직까지 얘야 40도니까. 720, 뭐야. 360도 빼니까. 뭐야. 이거는 340도잖아. 따라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서 봐봐. 이게 뭔 말이니까 애들 이해도 잘 못하는 경우들이야. 이게. 세타가 1, 4분면에 있는 각이래요. 그랬을 때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4분면을 모두 고르시오. 됐죠? 그러면 세타가 1, 4분면에 있다고 해서 너희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선생님, 세타가 1, 4분면에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가 세타니까 3분의 세타는 요 정도잖아요. 그치? 그럼 3분의 세타가 존재하는 4분면은 1, 4분면 아닌가요? 문제 이해했니? 문제는 이해했어? 자, 세타가 1, 4분면의 각이래. 그럼 무슨 얘기야? 동경이 1, 4분면에 있다는 뜻이잖아. 근데 3분의 세타는 어디 있겠니? 그런데 선생님 1, 4분면에 있으면 3분의 세타도 1, 4분면이겠죠? 아니야. 동경이 1, 4분면에 있다는 뜻은 예각이란 뜻과는 다른 거잖아. 이 동경이 어떻게 됐을 수도 있어?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에 왔을 수도 있고, 두 바퀴 돌아서 온 걸 수도 있고, 세 바퀴 돌아서 온 걸 수도 있고, 모르잖아.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를 분류하여 우리는 3분의 세타가 어디 있을까 찾아보는 거야. 자, 세타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얘는 1, 4분면에 있다고 했으니까 세타는 360도 곱하기 n보다는 클 것이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러면 3분의 세타는 전체 3으로 나누세요.
120도 곱하기 n보다는 크고요.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보다는 작습니다. 3분의 세타가. 자, 여기서 n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n은 0. 그러니까 이거 n이 0일 때 이거 무슨 뜻이 되냐면 n이 0일 때 여기서 봐봐. n에다가 0 집어넣으면 세타는 0도에서 90도 사이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예각을 뜻하는 거야. 자, n이 0이면 n에다가 0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3분의 세타는 0과 30도 사이가 돼. 그러니까 몇 사? 1사분면. n이 1이면 이건 무슨 뜻이야? 한 바퀴를 돌아서 1사분면에 있었으면 그런 말인 거야. n이 1이면 n에다가 1 집어넣으세요. 120도와 120 더하기 30, 150도 사이에 있으니까 몇 사분면? 2사분면의 각도가 되는 거고. n이 2이면 무슨 얘기야? 두 바퀴 돌아서 1사분면에 있었으면 춤 같다. 1사분면에 있었으면 n에다가 3 집어넣으니까 360도와 360 플러스 30, 300. 아, n2구나. 3이 아니구나. 이거 도는데 너무 집중해가지고 240도와 270도 사이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두 바퀴 돌아서 왔으면 3분의 세타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3, 4분면이란 얘기겠죠. n이 3이면 3 집어넣으니까 여기다 3 집어넣으면 360도와 360 플러스 30 390 그쵸? 자, 근데 얘랑 똑같은 거라는 거 이해가 가니?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해봤자 똑같은 게 계속 나오게 될 거야. 즉 여기 1사죠. 14, 24, 34, 14, 24, 34, 14, 24, 34, 1, 2, 3, 1, 2, 3 반복돼. 자, 따라서 정답. 자, 세타가 1, 4분면에 갈 때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4분면은 1, 2, 3, 4분면입니다. 가 되는 거야. 아래쪽에 문제 푸세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이거 아까 했던 내용 그 내용이죠. 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아까 필기한 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두 동경이 일치한데 그러면 내가 뭐라고 했느냐? 두 동경의 차이의 절대값이 360도의 정수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누구한테서 누구 빼는 게 낫겠나요? 세타 어차피 양각입니다. 5세타 빼기 세타, 4세타가 360도 곱하기 n, 세타는 90도 곱하기 n인데 세타 범위를 줬죠? 90도 곱하기 n이 0도와 360도. 따라서 여기서의 n이 가질 수 있는 값은 1, 2, 3. 4는 안 되겠죠? 그러면 세타는 90도, 180도, 270도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럴 때에만 세타와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합니다. 다 풀어. 아니면 나 오늘 진도 많이 나갈 것 같아서 최대한 확인 체크 문제 풀면서 나가자. 아니면 진도 오늘 그냥 아주 그냥 이만큼 나가게 돼. 시작하게 돼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자, 호도법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니네들이 생각하는 견과류 호두가 아니야. 호도법이야. 얘하고 비교해서 봐야 되는 건 60분법이에요. 너희들이 각도를 잴 때에 60분법, 왜 60분법이라고 부르냐면 각도를 360도로 잡잖아. 그치? 그런데 사실 그것은 60진법에서부터 나가요. 그러니까 너희들 GPS 좌표 이런 거 할 때 니네 뭐 그냥 더 자세하게
이해를 도우기 위해서 우리 지구가 있어. 아, 선생님 얘기했지. 나 옛날에 과학 선생이었다. 나 놀랍니? 나 옛날에 고3까지 과학 가르치던 과학 선생이었어. 더 놀랍지. 얼굴에는 예체능하게 생겼는데 과학 선생이었다가 수학 선생이었다가. 아, 우리 집이 예체능 집안이에요. 왜냐면 첫째 누나도 성악가고요, 교수예요. 둘째 누나도 성악가고요. 매형도 그랬고요. 나는 노래를 못 불러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음악 시험을 봤는데 40점 맞는 거 보고 누나가 놀랬어. 어떻게 음악을 40점 맞냐고. 나는 근데 못하겠어. 음악. 한문. 나는 진짜 한문 20점, 20몇 점까지 맞아봤어. 그러니까 안 외워져. 이게 어떻게 사람이 둘이서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냐고, 이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럴 문. 아, 뭐냐고. 이해가 전혀 안 가. 우리 한글 얼마나 좋아. 자, 지구에는 위도와 경도가 있죠. 자, 위도는 뭔지 아니? 그치. 위아래. 맞아. 위도. 위도 0도, 적도. 그쵸? 경도는 이렇게 세로선을 얘기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 거야? 360조각으로 쪼갠 거야. 그게 그래서 위에서 바라봤을 때 360도가 되는 거야. 그것까지 이해가 가지. 그러면 우리가 GPS 좌표를 나타낼 때 이렇게 위성이 최소 3개 이상 필요하다고 나는 알고 있거든.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한 위성 좌표계를 위해서. 왜 그러면 X축, Y축, Z축 공간 좌표까지 안 가는데. 근데 왜 3개 필요하지? 2개 필요하면 되지 않나?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 그러면은 GPS 좌표를 나타낼 때는 그 좌표 GPS 좌표에는 위도와 경도를 표현하게끔 되어 있어. 경도. 그러면 위도를 표현할 때 생각을 해보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위도 38선 있잖아. 쉽게 생각하면 뭐 대충 서울의 위도가 한 36, 뭐 36도 정도 되지 않나? 36도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구 단위에서 스케일에서 보면 36도는 겁나 넓어. 그치? 그러니까 이 뒤로 시, 분, 초가 들어가요. 36도 몇 시, 몇 분, 몇 초 단위까지 들어가야지 이 간격이 세밀하게 들어가. 그래서 정확한 네 위에 너가 존재하는 GPS 좌표가 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1도 아래는 시, 분, 초. 이게 뭐냐면 60진법이야. 60초가 1분으로 단위가 올라가지. 60분이 1시간으로 단위가 올라가. 그것을 60진법이라고 해. 10진법은 뭐야? 니네들이 쓰고 있는 숫자 어떻게 돼? 1부터 9까지 하고 나면 10으로 단위가 올라가잖아. 자릿수가 올라가잖아. 그런 거야. 60분법은 60진법인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문제가 있어. 뭐냐면은 각도를 60분법으로 나타내면 길이하고의 곱을 하질 못해. 무슨 얘기냐? 각도를 10도 곱하기 3m 이딴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곱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는 해. 실수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10도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우리가 실수로서 어느 정도의 크기다라고 말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기원 전부터 쓰던 거예요. 정리가 안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야, 그러면 우리가 각도를 다시 새로이 정의 내리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각도를 다시 정의하자. 야, 1도, 2도, 3도, 45도 그거 말고 호도법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각도를 부채꼴의 호의 길이로 각도를 정의 내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세요. 요렇게 이만큼의 길이가 R이야. 반지름이야. 부채꼴에서. 여기에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도 R로서 동일한 길이가 되었을 때 R, R, R 이렇게 길이가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 야, 만약에 여기서도 이렇게 만약에 잘랐어. 이렇게 잘랐으면 이 길이 같겠지? 이해가 가죠? 그러면은 그 순간 여기
중심각의 크기를 1 라디안이라고 RAD 1 라디안이라고 정의 내리자라고 그냥 약속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니네들이 받아들여야 돼. 선생님 저희가 왜 1라디안이에요? 나도 몰라.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냥 받아들여. 왜 네 이름은 서준이야?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가 지정해줬어요. 이것도 그런 거야.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냥 이게 1이래. 이만큼의 길이, 이만큼의 각의 크기를 실수 1이라고 정의 내리자라고 한 거야. 그냥 1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1 라디안이라고 불러도 돼. 그렇게 해서 여기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내리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호도법으로서 우리가 각도를 다시 새로이 정의를 내리면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실수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왜 실수한지 더 계속 보면 이해가 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1라디안씩 해서 한번 옆으로 계속 붙여봤다? 1라디안씩 똑같은 부채꼴을 이렇게 붙여봤어. 붙였다? 그 다음 또 이렇게 붙였어. 그 다음 또 잠깐만. 이렇게 붙여서 보니까 1개, 2개, 3개, 0.14개가 나와. 그렇죠. 3.14 파이입니다. 그래서 파이 라디안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그냥 파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그래서 파이는 180도하고 같은 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찾았다라면 사실 파이의 발견은 이렇게 해서 파이가 발견이 된 건 아니에요. 사실 파이라는 걸 먼저 발견하고 아마 라디안이고 각도를 실수한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아. 뭐가 먼저인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180도를 파이라디안이라고 다시 새로이 정의를 내렸거든.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잘 봐봐. 90도는 그럼 뭐겠니?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자, 다시 얘를 또 절반으로 쪼개볼까? 45도는 4분의 파이라디안과 같은 거야. 자, 얘를 3으로 나눠볼까? 30도는 6분의 파이라디안. 얘를 2배 해볼까? 60도는 3분의 파이라디안이에요. 이렇게 특수각들에 대해서는 외워야 돼. 자, 바꾸는 공식은 있기는 합니다. 바꾸는 공식은 있어요. 자, 여기서 양변 파이로 나눠서 보면은 1 라디안이 뭐죠? 파이분의 180도죠. 그죠? 그러면은 뭐 양변에 6분의 파이를 곱해. 6분의 파이는 6분의 180, 30도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계산하지 마. 공식 거기에 나오는데 공식대로 그렇게 하면은 안 돼. 그러면 한참 걸려. 오래 걸려. 그냥 외우는 거야. 그냥 외우는 거야. 기계적 그냥 암기하는 거야. 난 너가 소율인지 너가 준이인지 그냥 외운 거야. 그냥 왜 그렇게 바뀌는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외운 거잖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그냥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돼. 자, 그런데도 외우기 힘들다. 그럼 니네들이 좋아하는 욕으로 외우세요. 92, 18, 63, 18, 36, 18, 18, 180, 6한 게 아니라 숫자 18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이는 180도, 3분의 파이는 60도, 6분의 파이는 30도, 4분의 파이는 45도. 이런 거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그냥 외워야 돼. 자, 그럼 여기서부터 막 이런 것도 가능해요. 양변 2배 하세요. 3분의 2파이는 120도가 돼요. 3분의 4파이는 240도가 돼요. 이런 거. 앞으로는 30도, 60도, 45도 이런 것들만 특수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120도, 240도, 270도, 150도 이런 것들도 특수각으로 취급하셔요. 이런 것들도 특수각이 되게 될 거야. 많이 보이는 각도들이야. 많이 보이는 각도들. 120도, 150도, 30도 간격으로 많이 보게 돼요. 180도, 210도, 240도, 270도, 300도, 330도, 360도, 30도 간격으로 이 각들을 마치 특수각 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30도 간격이니까 30도 간격이니까 뭐 6분의 8씩 그냥 계속 더해주면 돼. 6분의 8씩 계속 더해주면 돼. 이게 각도를
다시 새로이 정의 내리는 호도법.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각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 무리수지만 실수잖아. 그치? 그래서 중심각을 우리가 파이, 이렇게 실수가 되게끔 만들었어. 얜 단위가 라디안이 있기는 하지만 안 붙이셔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안 붙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심각의 크기와 길이를 곱하는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볼게. 우리가 부채꼴에서 보통은요, 미지수를 표현할 때 반지름 뭘로 표현하죠? R로 표현합니다. 중심각은 각이니까 세타라는 미지수를 많이 갖다 쓰고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길이를 랭스 이해해.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셨습니다. 영어 선생님. 되게 열심히 진짜 열심히 가르치시던 분이야. 나 그분에게 거의 영어를 다 배웠다고 보면 돼. 나 때는 낫다. 나 때는 영어를 언제 배웠냐면 중1 들어가자마자 처음 배우는 게 ABCD였어. 그때 영어 공책을 사가. 그 있잖아. 줄 겁나 여러 개 쳐져 있어서 A 그리고 뭐 A자 뭐 이렇게 막 쓰는 거 있잖아. 소문자서 그거를 연습을 시켜. 그리고 나 지금도 기억이 나. 중학교 영어 교과서는 지학사였어. 지학사 중1 1학기 1단원 첫 문장 Hi Tom. 두 번째 문장 Hi Julie. 세 번째 문장 How are you? 네 번째 문장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였거든. 니네들은 발음이 되게 다르잖아. 심지어 우리 딸도 보니까 R이 다르더라. R! 정확하게 발음해야지. 이거 뭐야 이게. R! R은 R이야. 그때 우리 중1 때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진짜 열심히 진짜 잘 가르치셨어. 열심히 단지 아쉬운 점은 발음이 좀 나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이잖아.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담임 선생님이잖아. 그러니까 또 셌어 되게 옛날 선생님들 알잖아. 뺨도 때려 애들 그냥. 그럼 와서 지하 일로 와. 여자 선생님들 팔찌 끊어지지. 금팔찌 이렇게 풀으셔. 반지 다치면 안 되잖아. 이 상처 나면은 안 되잖아. 그래 반지 빼. 그리고 그랬어. 코피 팍 나고 막. 그랬는데 나는 모범생 아니었어요? 많이 맞았어요. 난 생긴 것 같이 놀았어. 문제도 많이 일으켰어. 근데 그런 범법적인 행위는 난 못해. 그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있잖아. 뭐 지각 자주 하고 막 그런 거 있지. 니네들 하는 거. 숙제 막 안 해가고 막 그래서 막 맞고. 그땐 맞았어. 그랬는데 선생님 막 담임 선생님이니까 맨 처음 오자마자 아침에 딱 와. 애들 막 한 8시? 8시 반? 다 와 있잖아. 다 앉아 있어. 앞에다 출석부 이렇게 던지셔. Who is absent from here? 내 발음 이해 가지? 왜 그런지? 중1 때부터 조기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who is absent from here? 난 그게 이해가 안 갔었어. 내가 거기서부터가 시작인 것도 있어. 그러니까 thanks 이러면 되잖아. thanks 이러면 되잖아. 그 우리 담임 선생님 난 이게 아직도 머릿속에 뇌리에 박혀 있어. thanks. thanks. 왜 이렇게 가르치셨나. 이게 참 아쉬워. 근데 정말 열심히 가르치는 분이라 그때 영어 문장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해봐. 중1짜리가 내가 본문을 다 외웠다니까? 시험을 보려면 난 그냥 본문을 다 외웠어. 통으로. 3개 단원이야? 그럼 3개 단원 그냥 통으로 다 외워버려. 그러니까 다 외우는 거야. 뭐야? 하이 쌈, 하이 태, 하이 탐, 하이 줄리. 생각해봐. 영어를 처음 배웠는데 ABC들이 이제 배웠는데 그걸 외웠다니까. 그래서 내 거는 그 하이 탐 이렇게 있으면은 아래다 하이 탐 이렇게 다 써놨다. 읽을 줄 모르니까 야 ABC들이 처음 배웠다니까? 이렇게 써놔야지 어떡해. 하다 보니까 읽을 줄 알게 되더라고. 이거 잘 가르치신 거지. 우리 만들었잖아. 어쨌든 잘 가르치신 거야. 랭뜨에서부터 나갔습니다. 랭뜨.
랭스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L입니다. 그래서 호의 길이 보통 L로 표현하고요. 넓이는 S로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공식들이 있습니다.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였죠? E, 파이, R, 이 원이었을 때의 둘레의 길이죠. 근데 중심각의 크기와 비례하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그래서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 이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됐었죠. 됐죠?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을 우리가 중심각의 크기를 뭐로? 호도법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자, 2 파이 r 곱하기 360도는 뭐죠? 180도가 파입니다. 360도는 2파이겠죠. 분의 중심각 세타로서 실수화 호도법으로서 나타낸 중심각 세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2파이, 2파이 약분돼서 L은 호의 길이인 L은 R 세타 공식입니다. 증명해드렸어요. 난 공식 거의 대부분 다 증명해줘. 그래서 L은 R 세타가 돼요. 자, 그러면은 부채꼴의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기억을 해라. 원래 원의 넓이인 파이 r 제곱에서 부채꼴의 넓이와 중심각의 크기가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 60분법에서의 중심각 이렇게 된 거였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중심각의 크기를 실수화, 각의 크기를 실수화하기 때문에 2파이분의 중심각을 호도법으로 전환해서 세타로 표현을 해서 약분을 해주니까 2분의 1 r 제곱 세타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암기 하세요. 이건 단순암기. 내가 공식들 외우게끔 할 때는 그렇게 단순암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이것은 그냥 문자로 단순암기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R 세타는 L인데 얘가 보니까 R 곱하기 세타야.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R 세타 L. 그래서 2분의 1 RL이야.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죠. 2분의 1 RL. 그러면 넓이야. 됐죠? 이거 뭐예요?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을 호도법으로서 표현한 것을 곱하면 코의 길이가 나오게 되는 공식입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자, 거기 137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지워도 되죠? 난 궁금해. 다른 선생님들은 이 부분 어떻게 가르치시니? 지안아. 어떻게 가르치시니? 똑같아? 둘이서는 잘 가르치네. 나랑 똑같이 가르치면. 바꾸는 방법. 1도는 파이분의 180도라고 아까 했었죠? 그렇죠? 1라디안이 1라디안 잠깐만.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죠. 뭐야? 아, 120도? 에이씨. 1도는 거꾸로 생각해. 180도 분의 파이거든? 어떻게 하면 돼요? 120을 양변에다 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이런 것들은 특수각이니까 특수각 같은 경우에는 30도는 6분의 파이다 거기서부터 나가는 거. 양변에다가 4를 그냥 곱하세요. 양변에다가 4 곱하니까 나오죠? 그래서 3분의 2파이라고 나와요. 마찬가지로 6분의 파이 곱하기 얼마?
11. 그래서 6분의 11파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서 호도법으로서 각을 바꿀 수도 있고요. 60분법으로 다시 바꾸래. 6분의 1파이가 30도인데 150도겠죠. 이런 식으로 바꿀 줄도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 동경이 나타내는 각. 자, 이제 일반각이 우리가 나타낼 때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세타였었거든. 알파, 뭐 알파로도 나타내죠. 여기 알파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얘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자고. 2n 파이 플러스 세타로 바꿔서 표현하자는 얘기야. 보자. 얘. 자, 얘는 2 파이 플러스 뭐냐? 2파이 6이 12. 6분의 5파이거든? 얘랑 똑같거든? 그러니까 뭐로 어떻게 해야 돼? 2n 파이 플러스 6분의 5파이 일반화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뭐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식대로만 계산하시면 부적거리 호의 길이와 넓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완성해봐. 137페이지. 너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가 있어, 뇌에서. 가끔 되게 빠른 애들이 있기는 해요. 가르치는데 그냥 쑥쑥 받아들여. 다음은 그냥 쑥 나가. 정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한 과정씩 끝낸 적도 있어요, 한 번. 가외할 때, 가외. 예전에 선생님. 막 가외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가외하면은 심지어 어떤 애도 있었냐면 예전에 어떤 학원에 있을 때인데 부모님께서 그냥 학원으로 연락이 오셨어. 그래서 가외를 해달래. 학원에다가 선생님 보고 해달래. 왜 그러냐. 그 원장님 물어보신 거지. 얘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걔가 청심중학교로 있다.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고등과정을 다 끝내고 싶대. 아, 솔직히 나도 그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 근데 그 어머니께서 그런 욕심을 내신 거야. 그럼 과외 받아라. 그래서 과외를 해주신 거야, 그냥. 하래. 했어. 당연히 비싸겠지. 그치? 해줬는데 정말 쫙쫙 흡수해. 그냥 진도 쭉쭉 그냥 빼도 돼. 그냥 다 나가, 그냥. 네네. 과제 다 풀어. 생각해봐. 초등학교 6학년이 할 거 별로 없잖아. 걔는 그냥 숙제만 하는 거야. 쭉쭉 받아들이는데 그냥 숙제 다 하고 집에서. 그리고 와서 또 수업 받고 집에 가서 숙제 다 하고. 이게 그래서 한 4개월인가 만에 고등 전과정을 끝냈어요. 근데 하더라. 해내더라. 뭐 가지고 했냐면 어려운 교재는 안 했어. 그냥 정석 정도만 했어. 정석. 정석이 개념 원리보다 어렵다. 정석 정도로만 했는데 다 흡수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연락을 받았거든. 중학교 때 역시나 사춘기 때 공부는 이제 하기 싫고 막 그래서 막 잘 안 하고 막 엇나갔어.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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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이후에는 뭐 그냥 뭐 고등학교는 그렇게 생각보다는 외고 갔어요. 생각 같아서는 어디 가야 돼? 우리나라 최고의 그때 당시에는 민사고 대빵이었거든. 민사고에서 막 정규등수 잡아야 되는 아이야, 막 느낌상을. 왜냐면 총심 국제중 갈 때도 걔가 아주 상위권이었거든. 근데 공부를 좀 등한시한 거지. 그래서 과고 갔다 그랬나 외고 갔다 그랬나 너무 차이 나지. 아, 근데 영재고를 갈 아이잖아 원래는. 근데 영재고를 안 갔잖아. 우리하고 클래스가 다르지. 우리 공부 안 해버리면 그냥 아예 안 해버려서 그냥 고등학교를 갈 수 있냐 마냐인데 그런 수준이 아니야. 수학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 수학을 해놓으면 니네들이 나중에 혹시나 지금 사춘기인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치 지하나? 너 혹시 사춘기니? 사춘기야? 어. 내가 옛날에 가르치던 학생 중에서도 그런 애가 있었어. 집에서 고등학생인데 아버지한테 골프채로 맞는 거야. 애가 막 멍이 들어 있어. 내 잘생겼거든, 되게. 되게 잘생겼어, 얘가. 근데 걔 단대부고였는데, 아니 단대부고, 휘문고였다, 휘문고. 걔가 왜 오야? 거기도 그거야. 그냥 그 뭐야, 뺑뺑이야. 니네랑 똑같아. 뺑뺑이야.
그때도 자사고였던 것 같은데. 근데 광역자사가 아니잖아. 지금 광역자사랑 지역자사랑 차이가 있니 없니? 지금 지역자사가 없나? 있지 않니? 광역자사는 외대부고가 광역자사고 그때 당시에도 계속 그랬고 근데 그랬는데 걔가 어쨌든 집에 어머니한테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야. 나한테. 왜 어머님? 그랬더니 얘 가출했어요. 어? 학원이 있는데요? 내가 했어. 어머님 학원 있어요. 네 알아요 선생님. 걔가 학원은 가요. 그리고 내가 물어봤어 걔 불러다가 너 집에서 가출했다며? 네. 학원은 왜 오냐? 학원은 와. 학원은 재밌어요. 이런 것도 있고 뭐가 있었냐면은 수학은 아니 왜 그래도 생각은 있는 거야. 수학은 지금 제가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되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맞아. 맞거든. 그래 가지고 그냥 오는 거예요. 아 그럼 네가 생각은 있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아버님의 그 체벌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거야. 그럼 학교는 가니? 가긴 가요. 배고파서요. 그래서 점심만 먹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서 학교를 나오는 거야. 그럼 잠은 어디서 자니? 야, 또 영리하네. 여름에 가출을 했네. 아무 건물이나 옥상 올라가서 운치 있지. 별빛 달빛을 이불 삼아 덮고 잔대. 안 씻니? 친구네 집에 몰래 가서 씻어요. 나름의 방법이 다 있었어. 그럼 어머니께서 자꾸 연락 와. 애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어머님. 밥 잘 먹고 있대요. 학교 가서 급식 먹고 있고요. 네 어머니. 학원은 오고 있습니다 어머님. 끈질기게 학원은 오더라고. 그랬었어. 특이하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광명시에서 내 친구, 친구는 아니고 동창, 내 짝꿍 막 오토바이 훔치고 막 경찰서 끌려가고 그러는데 걔가 그때 대치동에서 조금 유명한 날라리였어. 내가 다른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알아 걔를. 야 너희들은 걔 어떻게 아냐? 막 그럼 다른 학교 애들한테 물어보거든. 그 오빠 아니면 걔 일진 좀 놀잖아요. 여기서 좀 유명해요. 막 이러는 거야. 내가 걔 불러서 물어봐. 걔 오토바이 탄다는 거야. 너 오토바이 어디서 났어? 샀어요. 그럼 뭐가 문제야? 네가 나쁜 짓을 뭘 하고 다녀? 그냥 노는 거 말고는 없는데 대시동에서는 난 웃긴 거지. 뭐 좀 놀고 되게 막 엇나간 막 되게 그런 아이면은 막 문신하고 막 오토바이 훔쳐 타고 막 술 마시고 막 그런 비행 청소년 막 그런 나쁜 짓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토바이? 야 지방에 있는 시골 애들은 그냥 오토바이 타고 학교 왔다 갔다 해. 버스가 없으니까 뭐가 문제야? 더군다나 삿대잖아. 훔치지도 않고 문제가 없는데 아무튼 그랬었어. 웃겼어. 자, 이거는 다들 바꿀 줄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공식에 맞춰서 그냥 하시면 되고요. 요거 필수 5번도 풀지는 않겠습니다. 300도 EM5 플러스 세타꼴로 나타내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되죠? 300도는 6분의 파이 곱하기 10. 그치? 3분의 5파이. 그러니까 2n 파이 플러스 3분의 5파이 이렇게 해서 일반화 시켜서 나타내시면 됩니다. 뭐 요거 어렵지 않고 위에서 다 했던 거니까 그냥 바로 넘어갑시다. 필수 6번으로 들어갑시다. 니네들 선생님 유튜브 보면서 혹시 그거 연관으로 안 떴니? 쇼츠? 안 떴어? 아, 니네들 아직 못 봤구나. 아니, 지금 졸업한 고3이었던 지금 대학교 1학년 애들 걔네들이 내 쇼츠 만들고 막 그랬거든. 거기서 보면은 막 무슨 뭐 정아림 쌤 사생팬 뭐 이렇게 해서 뭐 만들어서 더 웃긴 건 나보다 조회수가 높다. 그것도 무슨 그것도 뭐 한 몇백 회, 1000회? 그렇게 될걸? 내 거는 20몇 회, 10몇 회 이런데 영상. 야 심지어 3회, 5회, 0회인 것도 있어. 결석생이 있는데도 0회야, 0회. 유튜브 그 스튜디오 거기 들어간 분석 자료 나오는데 거기서 연속 시청 시간. 내 건 다 영상 올라간 거 보면 다 무슨 1시간 반 이상짜리들이잖아. 연속 시청 시간. 평균 30초. 본 거 안 본 거야? 이건 뭐야 이거?
난 분명히 이거 수업 영상인데 30초 연속 평균이 심지어. 평균 시청 연령대 40대 아저씨. 너 이거 뭔가 싶다 지금. 여기 보면은 분석 자료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리고 나 드는 생각 뭐, 아 얘네들이 아빠 거 보고 보는구나. 아빠 아이디도 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반지름의 길이가 4cm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인 부채꼴에.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거 니네들은 요즘에 니네들 더군다나 문해력이 딸리잖아. 그림 그려. 나도 그림 그려서 해. 그림을 그리세요 그냥. 반지름의 길이가 4cm래요. 4 쓰시고요. 코의 길이가 2파이래요. 그러면 다시 얘기한다. 중심각을 구하고 싶어. 그럼 중심각은 뭐라고 그랬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관계야. 알겠니? 얘를 4로 나누면 되는 거야. 야, R이야. 이 길이가 2R이야. 여기가 R이야. 중심각 얼마야? 2.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누세요.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누세요. 2분의 1파이. 그래서 2분의 1파이 90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부채꼴은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심각 찾았습니다. 2분의 파이. 넓이는 2분의 1 RL. 8파이 곱하니까 4파이가 그래서 넓이에요. 끝.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거 별로 감점 별로 안 하거든. 중학교 때는 니네들 무슨 단위 무슨 막 센치 제곱 안 쓰면 막 감점 막 이러잖아. 고등학교는 그런 거 별로 없어. 없는 학교가 더 많아. 그런 거. 중학교는 감점 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건덕지라도 잡아야지. 고등학교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자, 둘레 길이가 8인 부채꼴의 넓이와 그때의 최대 넓이. 그러니까 둘레가 8이래. 그럼 둘레가 8이어도 다양한 부채꼴의 유형이 나올 수 있다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3이야, 3이야, 코의 길이가 2야 이럴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생겨서 뭐 2, 2, 4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그쵸? 어쨌든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보자. 둘레의 길이가 8인 부채꼴의 최대 넓이와 그때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선생님이 누누이 매번 얘기하지만 고등학교에서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2차식이면 완전 제곱 두 번째 역수나 분수꼴이 나오면 양수 조건 생각해서 산술기야. 세 번째 도형의 방정식 기하적 해석을 통해서 즉 도형을 해석해서 뭐 어떻게 했을 때 잠깐만 원이 있어 점이 있어 얘까지의 거리 최대 거리 요거 최소 거리 이거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 그렇게 해서 세 종류예요. 아 물론 나중에 미분을 배우시면 네 종류가 되는 거죠. 아직 미분 안 배우잖아. 자 그래서 보자. 부채꼴을 보통 그릴 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지름 R로 표현하시고 세타 넓이 S 호의 길이 L 그래서 미짓을 이렇게 두고 식을 세워봅시다. 둘레 길이가 8이래요. 둘레 길이가 8이래요. R, R, L, ER 플러스 L이 8이죠. 부채꼴의 최대 넓이는 2분의 1 RL. 그러면 2분의 1 RL, L 8-2R. R에 관한 2차식이 나왔네. 2차식. 그러니까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R-2의 완전 제곱 플러스 4가 되겠죠. 즉 반지름의 길이가 2, 4. 그쵸? 둘레 길이가 8이라고 했으니까. 이해가시죠? 그때 넓이가 최대가 됩니다.
최대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죠? 4가 되는 거죠. 뭐 구하래요? 중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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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각은 얼마? 그렇지. 2라디안. 2. 얘 나누기 얘. 이해가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 조금 외워도 되긴 하는데 둘레의 길이가 제한되어 있을 때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땐 무조건 항상 always 중심각은 2라디안일 때입니다. 그냥 2라디안일 때야. 풀어보세요.